Hello everyone, Julian here. Welcome to Lesson 8. 자,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7번의 시간 동안 영어의 시간에 맞춰서 말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는 이제 과거,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그냥 했다라고 나오는 그런 문장들,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나 이런 것들 공부했었는데요. 자, 우리말에 했다라는 것만 맞춰서 그냥 단순하게 문장 만들면 정말 간단할 텐데 영어는 굉장히 다양한 문장들이 존재했어요. 그만큼 영어는 시간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말 해석으로는 한 가지지만 그 시간 기준에 따라서 그 보는 눈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문장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 형태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사의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영어에서는 문장에서 동사가 바로 이 시간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영어 시간 개념에 맞춰서 동사를 쓰다 보니까 이 동사 선택도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문장 구조에 맞춰서 또 짝꿍이 맞는 그런 동사들도 있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넓게 영어의 시간 개념과 함께 또 어휘의 선택 이런 것까지 좀 바라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시간 무대를 좀 옮겨 볼게요. 현재 이야기했었고 과거 이야기했었으니까 이제 미래 얘기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미래 사항에 대해서 얼만큼 빨리 생각나고 또 문장으로 연결되나 퀴즈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현실감 나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상황이 이래요. 자, 우리가 지금 실제로 대화를 하는 거라고 봅시다. 회사예요. We have to finish the project until next month. But there's too much work to do. 자, 이런 정말 괴로운 상황인데요. We have to finish. 끝내야만 돼요. 뭐를요? The project. 예, 프로젝트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프로젝트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Until next month. 우리 다음 달까지 이 프로젝트 끝내야 되는데 문제는 but there's too much work to do.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프리랜서 분들이라도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거 진행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너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지금 데드라인은 다가오는데 할 일은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뭐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런 말 할 때 있죠. 이거 시간 없겠는걸? 야, 이거 시간이 충분치 않겠는걸? 앞만 봐도 데드라인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양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야, 이거 시간 없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말 나와요. 시간이 없겠네? 이거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데드라인까지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어떤 미래 모양이 떠오르셨나요? 자, 그럼 떠오른 문장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 또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넓은 그림, 큰 그림 그리시는 게 좋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동안 베이직에서 이전에 이미 여러분 초급 단계에서 기초 단계에서 많이 접했을 미래 시대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빠르게 좀 훑어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자, 베이직 공부하신 분들은 이 표가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사실 내용 자체도 여러분이 뭐 베이직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많이 좀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보통 미래를 말하는 방법이 보통 크게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뭐 3가지에다가 깍두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뭐 미래 시제가 4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뭐 미래라고 하는 문장 모양에 그 4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형태들을 좀 쉽게 좀 얘기하자면 저 먼저 이분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제일 좀 쉽게 많이 보았던 모양 중에 하나는 MRASING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거 지금만 하는 그 모양이잖아요. 근데 미래가 될 때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이미 다 그렇게 하기로 다 합의가 된 거예요. 보통은 언제 그렇게 하자 또는 어디서 그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합의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I'm playing tennis tomorrow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tomorrow가 있는데 지금 테니스 치고 있다고는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얼른 미래로 전환해서 이해를 하시되 이거는 테니스를 친다는 게 정해진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뭐 예약해 놓은 거죠. 뭐 테니스 같은 것도 우리 치려면 테니스 코트에 예약하셔야 되잖아요. 뭐 친구랑 또 뭐 약속을 한다든가 몇 시에 쓴다. 이런 거 다 돼 있는 느낌이에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예약까지 해놓으면 테니스 안 칠 확률은 별로 없겠죠. 확률도 많이 높고요. 뭐 이런 거. 자, 이런 미래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거랑 비슷한 모양 중에 또 하나는 MRS going to 동사입니다. going to가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뭔가 이전에 이미 결심했거나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좀 비슷해요. ing하고. 뭔가 이미 이전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아예 정해놓은 거고 약속이 된 거고 얘는 약속까지는 아니고 그냥 생각은 해놨다. 결심 또는 뭐 계획 정도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약한 정도예요. 즉 제가 I'm going to play tennis tomorrow 이러면 아직 예약은 안 했지만
내일 뭐 할 생각이야? 안 그래도 이제 테니스를 쳐야지 하고 이제 나열은 적어놓고 이제 예약은 하진 않았지만 아직 그럴 생각이야. 그럴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이것도 확률이 그래도 생각은 해놨으니까 뭐 실제로 칠만 하겠죠. 확률이 적지는 않아요. 얘보다 살짝 낮은 정도 뭐 이렇게 되겠죠. 때로는 이게 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지 이렇게 말하는지 뭐 예약을 했는지 내가 일부러 따져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떨 때는 이 두 가지가 좀 섞여서 쓰이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ing, going이라든가 이렇게 ing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전에 뭐가 깔려있는 미래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미래가 있느냐? will. 제일 대표적인, 가장 많이 쓰이고 여러분이 보통 미래하면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물론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 확률하고 제가 내일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둘 다 미래지만 엄청 차이가 나요. 하지만 어쨌든 모를 일이잖아요. 누가 알아요? 제가 당첨될지? 자,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우린 보통 미래에 대해서 그냥 그렇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거나 예측하게 돼요. 그냥 막연히 그럴 때 있어요. 왠지 그냥 기분에 그래 복권 왜 사요? 당연히 확률이 높지 않지만 혹시 몰라서 사잖아요. 자, 이런 어떤 그냥 예측이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 보통 다 will을 써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미래예요. 그리고 또 이미 이전에 하면 이렇게 ing, going 이런 게 들어갔다면 오히려 뭐 그런 건 없어요. 뭐 로또에 당첨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게 무슨 미리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해야지, 그래야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즉 테니스 예약을 해놨으면 I'm playing tennis tomorrow. 테니스 칠 생각이야. 계획은 세워놨어. I'm going to play tennis tomorrow 이러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저에게 물어요. 내일 뭐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뭐 하지? 이러다가 테니스나 치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자. 뭐 지금 미리 생각해 놓은 거 없는데. 이러면 제가 will을 써요. 네, 그래서 will을 썼어요. I'll play tennis tomorrow. 네, 뭐 테니스나 치지 뭐 이런 식으로. 테니스 치지 않을까? 뭐 예상. 왠지 뭐 경려진 건 없는데. 자, 이렇게 미래가 느낌이 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미래지만 이렇게 조금씩 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죠. 여기서 또 확인되는 게 뭐예요? 참 영어는 시간을 참 꼼꼼히 봐요. 그냥 다 할 거다 이러지 않고 다 쪼개서 나눠서 다 분리해서 나눠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시제. 여러분 동사 그대로 쓰는 거예요. ing 이런 거 아니고 ed 아니고 그대로 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 앞부분에서 잠깐 제가 한번 또 얘기 드렸던 거기도 해요. 스케줄이나 시간표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몇 시에 시작해요? 이러면 여러분이 7시에 시작해요 이럽니다. 그 7시는 사실 따지고 보면 미래잖아요. 근데 그 미래란 생각 별로 여러분도 안 하고 그냥 7시에 시작해 이러죠. 우리말로도 해 이러지. 시작할 것이야.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이렇게 모두가 그냥 어떤 일반적인 정보처럼 알고 있는 스케줄이나 일정 같은 거 그냥 원래 그런 현재 시제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the drama begins at 7. begins at 7.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기차, 런던행 기차 몇 시에 출발하지? 5시 반에 출발해. 아직 5시 반 안 됐고, 그거 미래의 일이라도 그냥 우리도 출발할 거야. 꼭 그렇게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출발해. 이렇게 얘기할 듯 영어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4가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큰 그림입니다. 자, 이거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과 다시 살펴보고 또 인터미디엇에 맞는 그런 어떤 내용들 더해질 텐데 일단 이 큰 그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좀 살려놓고 있어야지 우리가 좀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이 4가지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ing가 들어간 보통 그래서 보통 ing future 뭐 이렇게도 얘기해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ing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going to부터 할게요. 이 ing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또 going to거든요. 그리고 대화에서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be going to, am I is going to를 쓰면 이거는 말하는 순간에 그 전에 이미 여러분이 결심을 했거나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또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 going to를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야. 그럴라고 그랬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려요. 그럼 뭔가 좀 느낌이 오잖아요. 이전에 뭐가 있구나. 가능한 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해석 패턴을 갖는 것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결심했거나 계획한 미래고요. 문장 예를 들면 I'm going to study business in college. 이거 뭐야?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공부할 결심을 했다, 생각이다 라는 얘기니까 우리 보통 이제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 이제 전공 뭐 해야지 이렇게 미리 맘 먹은 거 있잖아요. 미리 맘 먹은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이거 전공할 거예요. 이런 식의 말할 때 I'm going to stud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이제 취업하실 때 어디 회사에서 이제 뭐 취업하십시오, 출근하십시오 하고 job offer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왔다고 무조건 다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받아들이고 말고를 결심하는데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너 거기서 합격했다며? 그래서 거기 다닐 거야? 하더니 여러분이 생각해 봤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나가려고, 거기는 안 하려고, 그 오퍼는 안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할 때 벌써 이미 생각이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m not going to accept the job offer. 난 그 job offer는 그냥 안 받아들이려고. 자, 이렇게 going to로 말하면 우리는 뭐가 느껴지냐면 이 사람이 이미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미 마음을 먹은 거구나. 자, 이게 느껴지시면 되는 거예요. going to 안에 이전에 이미 이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비동사로 시작하니까 뒤집어서 When are you going on vacation? 휴가 언제 갈 거예요? 해석은 이렇게 되겠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휴가 언제 갈 계획이니? 계획 세운 사람한테 너의 휴가 계획을 말해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이 When are you going to go on vacation? 이거 아니에요? 물을 수 있는데요. 자, When are you going? 자, 이것도 베이스 때 얘기드렸지만 자, going to go는요. 그냥 줄여서 going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go가 2번 나오잖아요. 영어가 또 은근히 이게 그 경제적인 거 좋아해서 그 말 습관에서 그냥 또 조금 이거 별론데 굳이 안 해도 되겠는데 하면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When are you going on vacation인데 이게 going to go 안 보인 것 같아요. 맞아요. going to go인데 우리 보통 이렇게 going to go는 그냥 going으로 얘기합니다. BING 같이 보이는데 자, 아까 제가 앞서 살짝 얘기했지만 going to하고 그냥 ing하고 또 사실 뭐 일일이 따져보지 않으면 그게 정말 예약인지 결심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모호한 부분을 둘이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얘기 또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어쨌든 자, going to 이렇게 going in 이런 거 들리시면 이전에 뭐가 있구나. 이거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먼저 느끼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결심이 났고 이런 것뿐이 아니라 뭐 그럼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닌 것들은 결심하거나 계획되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이 어떤 일,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징조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면은 우린 going to를 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이는 예문을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왔어요. 이러고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길 가다가 이런 사람 많이 보이죠? 근데 앞에 이거 보이시죠? 매nu얼 뚜껑 열린 거? 그럼 어때요? 안 봐도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보이시죠? 내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러고 있으면 빠질 거라는 거 예상이 들거든요. 징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Watch out. 이봐요, 당신. You're going to fall into the hole. 이 구멍에 going to fall, 빠질 거예요. 미래같이 얘기하는데 going to를 써요. 그만큼 뭐예요? 계획 세워놓은 것처럼 징조가 보여서 확실하게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그렇게 될 만한 징조가 보일 때 going to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직 때 봤던 제가 대표적인 예문 중에 하나는 하늘에 먹구름이 시커멓게 띄면 비가 오겠다 싶은 거잖아요. 눈에 아직 비가 안 오지만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it's going to rain. 이런 것들. going to 할 때마다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지금 뭐네 보이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그냥 감각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I'm not feeling very well. 제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이거 병나겠는데 이거. I'm going to be sick. 자,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feel very well, not. 이거 같이 쓰면 not feel very well은 우리말로 보통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이 정도예요. sick은요 진짜 좀 제대로 좀 아픈 거예요. 좀 비슷하지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몸이 좀 안 좋고 좀 찌뿌둥하고 좀 이러면 이제 이제 몸살 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대로 아플 징조가 몸에 지금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징조가 보이니까 이제 내가 제대로 아프겠구나를 어떻게 얘기한다? I'm going to be sick.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하나 더 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출퇴근 시간에 또는 도로에서 the traffic is heavy. 길 꽉 막힌 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딱 도로를 접어들었는데 아이고, 앞에 차가 쫙 줄을 선 거예요. 아이고, 늦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막연하게 늦는 게 아니라 지금 늦을 징조가 그냥 딱 펼쳐져 있잖아요. 지금 도로에 차가 꽉 찼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아이고, 늦겠네. 영어로 어떻게 한다? We're going to be late.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 going to를 공부하신 분들도 막상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말 그 보이는구나, 징조구나 이런 거 잘 못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할 만한 것들 문장으로 좀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몸이 으실으실한 거 보니 이제 아프겠구나. I'm going to be sick. 아이고 길이 막히는 걸 보니 나는 늦겠구나. We're going to be late.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이렇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들 문장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being는 뭘까요? 정말 비슷해요. 똑같이 ing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전애지만 going to가 아닌 being는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그 미묘하게 다른 게 뭐냐면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심이나 계획보다 더 세서 아예 그렇게 하기로 그냥 못을 딱 박아놓은 겁니다. 정해버린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영어에서는 arranged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체적으로 언제 그렇게 하겠다라든가 어디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경우가 많아요. 예약한다는 게 보통 시간과 장소 예약이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드러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MRSING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뭔가를 정해놓는 게 우리가 사실은 30년 뒤의 일들을 그렇게 정해놓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3일 뒤까지는 가능하겠고 뭐 길어야 3개월까지는 되지만 여러분 100년 뒤는 정말 더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그 가까운 미래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웬만하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이고 거의 변동될 여지가 없는 애들이 해보니까 많더라요. 근데 이제 거꾸로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가까운 미래는 이거다. 가까운 걸로만 따지시는데 그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가깝다고 being는 아니에요. 가까워도 막연하면은 우리가 ing 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전후를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때나 장소 정해진 거니까 예문 들면은 저 내일은 근무 안 해요 이런 거. 여러분 정말 많이 잘 안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일 근무 안 해요 하면은 다양한 미래 시제가 다 나오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건 뭐예요? 회사하고 여러분 간의 약속이잖아요. 뭐 평일에는 근무해서 일을 하고 뭐 그럼 얼마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급여를 받고 이런 거. 내일 근무한다 이런 것들은 약속이에요. 어레인지가 되는 거 정해진 거예요. 근데 내일 근무 안 한다는 건 여러분이 맘대로가 아니라 역시 회사하고 합의해서 쉬는 날일 거예요. 월차를 냈다든가 휴가를 냈다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뭐 이런 일 있으니까 내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뭐 회사 창립 기념일이에요. 뭐가 다 이렇게 어레인지가 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나 월차야 되지는 뭐 그런 이유로 나 내일 근무 안 해는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arrange에 대한 얘기니까 I'm not working tomorrow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going to로 바뀌면 어떤 느낌일까요? 정해진 건 아니고 여러분이 계획이나 결심이니까 난 내일 회사 안 가려고 일 안 하려고 근무 안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월차 신청을 이제 하겠다라는 의미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직 그렇게 좀 여러분이 이게 회사하고 합의된 느낌은 안 드는 거죠. will 쓰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에이 회사 안 가야지 근무 안 해야지 그 자리에서 좀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이 내가 생각한 의도하고 다른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동사 모양이 시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말이 그만큼 더 세밀해지고 세련돼지고 정확해지는 거잖아요. 내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또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저 근무 안 해요 라는 거 I'm not working tomorrow. 이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용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밤 뭐 하는 거 있어? 이렇게 보통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Are you doing anything tonight? 이런 식으로 해요. 물론 뭐 하니? 해서 What are you doing? 해도 되지만 생활용어 구어체에서는 이 말을 정말 많이 써요. 근데 Are you doing? 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뭐 하는 거 뭐 정해진 거 있냐니까 보통 오늘 저녁이면은 보통은 다 벌써 약속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자연스러운 의역이라면 오늘 약속 있어 뭐? 이런 느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정해진 거 뭐 있니? 약간 이런 얘기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미 벌써 저녁이면 만약에 지금 오후 4시쯤 되면 정말 뭐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벌써 확실한 게 있겠죠? 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물을 때 Are you doing anything tonight? 이렇게 묻더라. being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오늘 오후에 저희 회의해요. 이렇게 하는 거. 회의 같은 건 정말 다 정해놓잖아요. 몇 시에 회의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회의실도 잡아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한다? We're having a meeting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어요. 정해진 거.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시면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확실하거나 되게 꽉 고정된 느낌이다. 자, 이런 또 느낌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셔야 돼요. 역시 여러분 말할 때도 고정된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I'm not working tomorrow지만 좀 응용해 볼게요. 내일 누가 뭐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난 내일 근무해야지. 무슨 소리야. 난 내일 근무해. 이거 뭐예요? 그 근무도 정해진 거잖아요. 그럼 뭐야? I'm working tomorrow 이러셔야 돼요. 그럼 그만큼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일 뭐 놀러 가자고 하는 친구가 또 뭐 애매모호한 공휴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놀 줄 알고 여러분한테 놀러 가자 했는데 여러분이 우리는 근무하는 거거든. 우리는 회사는 근무해서 I'm working tomorrow 이렇게 말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이건 정해진 거야 못 바꿔. 그러니까 친구도 이건 조를 수가 없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will 쓰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럴까나?
놀러 가자 하는데 나 근무나 할까? 이거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제가 미래들 구별하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죠? be-ing는 종종 be going to로 말한다. going to go 그냥 going 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꼭 go가 아니더라도 종종 두 개가 그냥 헷갈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따져볼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play tennis tomorrow라고 했어요. 테니스 칠 생각이야, 계획이야. 근데 여러분이 테니스장 예약해놨어? 했더니 했어. 그럼 BING로 얘기했어야지. 우리 이런 대화하지 않아요. 네, 실제로 우리 그런 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만큼 뭔가 사전에 뭐가 있고 확률이 높다 싶으면은 두 가지가 섞여서 쓰이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onight? 오늘 밤 뭐 해? 계획이 있어?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오늘 저녁에 뭐 할 생각이야? 라고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분류를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거고 이게 조금 엄격해지는 경우는 사실 있긴 있어요. Business.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안이 그거 완전히 정해진 거냐 아니면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거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로 넘어가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정해진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계획이나 지금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를 구별해야 되는 상황일 때만 생각하시고 일상의 대화에서는 사실은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란 얘기예요.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에 뭐 할 생각이야, 계획이야를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 계획 있어? 라고 물으나 뭐 사실은 누가 대답했더니 정확하게 말해서 그거 결심이니 계획이니 정확하게 말했어야지. 우리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는 거죠. 너무 다양한 걸 가르쳐드리지만 이 경계선과 이 구분을 또 너무 엄격하게 받지 마시라는 당부 다시 한번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현재 시제같이 말하는 그런 또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냥 동사 그대로 써요. ing 안 씁니다. ed 안 써요. 이런 얘기죠. 자, 이거 뭐라 그랬냐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간표라고 했어요. 이런 건 뭐냐면 그냥 어떤 정보같이 얘기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드라마 그거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한다. 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미래 계획이 아니죠. 그냥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든 안 보는 사람이든 다 그냥 그 드라마가 7시 하는 거가 통용되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대중이란 말을 썼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정보성의 프로그램 일정 시간표들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얘기하자 해서 동사 모양 그대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비행기 5시에 떠납니다 이래요. 아직 5시 안 됐더라도 여러분 공항에서 아니면 내일 여행 가는 분한테 제가 몇 시 비행기야? 이러면 5시에 떠나. The plane leaves at 5 이럽니다. 미래인데 5시 아직 안 됐는데 뭐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 비행기는 뭐 예를 들어서 런던을 간다, 제가 뉴욕을 간다 그러면 그냥 그 비행기 5시에 떠나는 건 그냥 정해진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이런 것들은 개인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I'm leaving at 5. 이건 뭐예요? 저 5시에 떠나요. ing니까 이거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떠나는 게 5시로 정해진 거예요. 너 내일 몇 시에 떠나니? 할 때 제가 내 비행기가 몇 시다 할 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 5시에 떠나요는 나만 그런 거잖아요. 딴 사람은 5시에 안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어쨌든 5시에 떠나는 거죠. 이거는 I'm leaving at 5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약간 impersonal not personal, 퍼스널하지 않아요. 개인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보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그냥 개인으로 얘기할 때는 개인의 약속, 개인의 정해진 arrangement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I'm leaving at 5. 즉, 그 드라마가 오늘 7시에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드라마는 누구에게나 정해되니까 The drama begins at 7. 하지만 나는 오늘 저녁에 그 드라마를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I'm going to watch the drama at 7.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동사가 현재 시제 같이 쓰이면은 그거는 대중들에게 적용되는 정보성인 것들이다. 그런 일정 프로그램 시간표다. 주로 기차 시간표, 비행기 시간표, TV 프로그램 언제 시작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뭐 콘서트나 이런 거 언제 시작하고 끝나고 뭐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베이직 때 쭉 또 많이 문장 드렸으니까 그런 거 아예 생활 영어처럼 또 기억하시면 그 경우에 제일 많이 쓰이니까 또 웬만한 경우들 또 어느 정도 일단 익숙하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것들, I'm leaving, 개인적인 arrangement예요. 개인적인 계획이고 결심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be-ing, be going to 이런 것들 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원래 모양처럼 또 미래지만 또 미래같이 안 얘기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시험엔 얘가 정말 잘 나와요. 자, 제가 시험 문법 이런 거 따로 있다고 얘기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중요한 거 자꾸 얘기 드립니다. 정말 시험에 또 토익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문장 먼저 볼게요. Please wait here until the manager returns. Please wait here until the manager returns. 자, 이게 뭐예요? 해석은 되시잖아요. 매니저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자, 매니저가 돌아오는 거는 지금 돌아오는 거 아니고 앞으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until 다음에 있는 매니저가 돌아오는 거는 미래인데 여기다가 미래, will return 이런 거 안 쓰네요. returns 꼭 지금같이 썼잖아요. 원래 그런 것처럼 썼잖아요. 자, 이렇게 때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until 말고도 뭐뭐 할 때 when. 그죠? 그다음에 뭐 하기 전에 before. 자, 이런 걸 써서 when과 그의 친구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after 나중에 때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는데 자, 이런 말들 다음에 있는 게 미래라도 미래를 안 써요. 이건 그냥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서 단골이라 여기 자꾸 써서 그냥 습관적으로 익히세요라고 하지만 약간 조금 이런 거 의식하셔야 되는 분들은 공부하시면 좋아요. 기억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네들이 핵심이에요. until when 이런 애들. 시간 표현이 있을 때에는 걔들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가 미래라도 미래 쓰지 안 쓰고 그냥 단순 현재처럼 얘기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매니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시간 표현들 연결되는 뭐 접속사 할 때 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또 이제 대화 상황으로 실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연습해 봐야겠죠? 자, 오늘도 또 사무실의 상황이네요. A secretary is telling a boss about his schedule. 비서가 사장님께 사장님 스케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요. 자, 사실 오늘 공부한 be ing나 be going to나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실 되게 경계선이 아주 엄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비즈니스 상황이라고 얘기 드려서 조금 더 신경 쓰는 상황을 우리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비서고 사장님이 계시고 사장님의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럽니다. 버스가 먼저 얘기해요. Have you arranged everything? 자, 어레인지 하는 거 다 이제 약속 잡아놓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 모든 게 다 이제 일정 잡아놨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secretary가 얘기합니다. Yes, 네, 다 됐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일정 얘기를 하는데 in 10 minutes, 10분 뒤에 이란 말이에요. 10분 뒤에 you interview, 사장님께서 인터뷰한다, 면접한다. 3 applicants, 이건 이제 지원자 for the manager's position, 매니저 자리에 아마 이제 그 지원한 분들이 있나 봐요. 그 3명의 지원자들을 인터뷰하십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in 10 minutes, 10분 뒤네요. 자, 그러니까 인터뷰합니다라고 할 때 이거 모양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다 이미 정해진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be-ing.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때로는 이렇게 돼요. 네, 10분 뒤에는 매니저 자리에 그 지원하신 세 분의 지원자들을 면접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게 돼 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정했으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everyone together in 10 minutes you're interviewing 3 applicants for the manager's position. 10분 뒤에는 인터뷰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면접 보십니다. 정해진 것처럼 얘기하게 돼요. arrange예요. 이건 정해진 겁니다. 사장님 이건 정해진 일정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약속된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장님이 또 질문 또 여기서도 문장이 나오네요. What? 무엇을? I do. 내가 합니까? After that. 그러니까 그거 다음에는. 그럼 그 다음엔 내가 또 뭐 하지?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는 것도 뭐예요? 그 다음 일정을 또 묻는 거잖아요. 그 다음 arrangement를 묻는 거니까 역시 be-ing입니다. 질문이니까 I am doing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everyone, what am I doing after that? 사실 얘가 없고 what am I doing 이런 문장만 따로 보면 사실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우리 지금 미래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after that 때문에. 그거 다음에 내가 뭐 하지? 그거 다음에 내가 뭐 하게 되어 있지? 그거 다음에 정해진 건 뭐지? 이 얘기예요. What am I doing after that? 그랬더니요. 대답이 after the interview, 면접 끝나고 나서는요. Mr. Smith from AUX, 이건 이제 회사 이름이에요. AUX에서 온 Mr. Smith 씨가 come, 온대네요. 그러니까 AUX 회사에 Mr. Smith 씨가 와요. To the office at 12. 12시에 사무실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거래처에 누구 모십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번 오시는 거는 또 어떤 건가요? 오실 것 같아 예상하나요, 우리가? 아니죠. 정해진 거죠. 이것도 다 약속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정해진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비즈니스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는 사실 going to를 되게 많이 쓰는데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거 얘기할 땐 be-ing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문법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사실 비즈니스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비즈니스 문법만 따로 할 때는
미래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기는 해요. 왜냐면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스미스 씨가 오십니다. 자, arrangement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Mr. Smith from AUX is coming to the office at 12.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제가 노래를 하나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건 아니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항상 모든 애기들이 1년마다 기다리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큰 거. 꼭 그러셔야 되는 거 있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캐롤 중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저는 안 부를 거고요. 맨 끝에 가서 어떻게 나와요? 오늘 밤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크로스 오시잖아요 라고 하는 거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이거예요. 오신다고요. 약속된 거거든요. arrange거든요. Santa Claus is comi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노래 속에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웬간 노래까지 불러드리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가 이런 문법상이나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접하는 정말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속에 노래 속에 이야기 속에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문장 속에 그게 다 문법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자꾸 더 가깝게 느끼시라고 제가 되도 않는 크리스마스 노래를 좀 불러드렸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미스 씨도 12시 오십니다 라는 걸 Mr. Smith from AUX is coming to the office at 12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또 아직도 얘기 안 끝났네요. 버스가 또 얘기합니다. 점심 같이 먹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질문이니까 we have lunch together. 그러니까 그 스미스 씨랑 나랑 우리가 그럼 점심을 같이 먹는 건가? 그 점심 약속인가?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점심 약속인가라고 하지만 그걸 이제 동사를 이렇게 풀어준다면 약속이란 느낌이 들어있는 동사 모양이 바로 BING니까 자 we are having일 거고 질문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Are we having lunch together? 이러는 거예요. 해석은 우리는 그럼 점심 같이 먹게 돼 있는 건가? 점심 먹는 걸로 약속된 건가? 점심 먹는 약속인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물론 밑도 끝도 없이 문맥이 없다면 지금 밥을 먹고 있나요가 되겠지만 그렇게 오해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린 문맥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계속 이 사장님의 일정들이 다 이런 모양으로 간다라는 거 새기시면 되고요. 자, 비서의 대답까지 마무리해보죠. Yes,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It's going to be a power lunch 이러네요. 새로운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비즈니스한 거는 또 비즈니스 표현 알려드릴게요. 파워 런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정말 좀 비즈니스에서만 쓰이는 표현인데요. 그냥 점심 먹는 약속이 아니라 사실 요즘은 이제 정말 바쁜 시대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미팅할 때 아예 식사도 하면서 사실은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그 비즈니스상의 좀 중요한 이야기나 이런 것도 좀 해가면서 사실은 그 런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항들을 좀 방향을 향방을 결정짓거나 결정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점심 식사를 파워 런치라고 해요. 그래서 yes, it's going to be, 이건 예상이잖아요. 이건 뭐 파워런치라는 걸 합시다 하고 되는 건 아닌 거고 그런 어떤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식의 런치가 될 거다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약속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징조일 수도 있고 그럴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제 going to로 쓴 거예요. It's going to be a power lunch. 예, 이거는 좀 비즈니스, 우리식으로 하면은 콩글리시로 얘기하면 비즈니스 런치가 될 것 같아요. 될 예정이에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거 it's going to b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문장만 보지 마시고 정말 그 상황을 그리면서 그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속에 속뜻이 무언가 이렇게 깔려있는 어떤 문맥이 뭔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들 ing, future 그중에서도 bing 어떤 것인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특히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많이 얘기가 돼서 오늘은 일부러 정말 다이얼로그로 굉장히 비즈니스러운 걸로 좀 골라왔습니다. 비서와 사장님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업무 일정이라든가 계획들, 뭐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시 오늘의 코र्스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뭐였죠? 여러분의 그 프로젝트를 until next month. 끝내야 돼요. You have to finish your project until next month. 근데 there's too much work to do.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감은 여긴데 할 일은 이만큼 분량이는 이만큼이에요. 어이구 이거 시간이 없겠는걸. 자, 이때의 미래는 어떤 미래여야 될까요? 지금 뭔가 좀 조짐이 보이는 거죠. 막연하지 않고 지금 데드라인은 여기 있고 할 일은 지금 이렇게 쌓여 있고 아이고 조짐이 아이고 몸이 으실으실하니까 병 나겠구나. 아이고 차가 막히는 걸 보니 내가 늦겠구나 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응용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쓴다. be going to. am I is going to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을 거야. Everyone together. We're not going to have enough time. 시간이 없겠네. 이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이고 이러겠네. 이러는 거 보니 이러겠네라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going to로 얘기하는 거예요. be going to로.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징조를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는 걸 보니 이렇겠구나. 자, 정말 그냥 바쁘고 미치겠고 지금 뭐가 막 이런 데서 밀려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시간 없겠네. 자, 상상하면서 한 번만 더 얘기해보죠. Everyone together. We're not going to have enough tim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be going to와 be ing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실제로 말하는 문장에다가 좀 다가올 수 있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계기들이 되셨나요? 자, 계속해서 미래 얘기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좀 정말 빅픽처 그려드린 것만큼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좀 더 있어야지 거기다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살을 붙여나갈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꼭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오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everyone.